보수는 왜 무너졌는가? 보수의 소멸인가? 재탄생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보수주의가 왜 지금의 위기를 맞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깊고 구조적인 원인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이죠. 이게 단순히 선거 한두 번 졌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보수주의라고 하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되나요? 바로 이런 거였죠. 너무 빠른 변화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균형추 역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든든해야 할 기둥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누가 밖에서 밀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안에서부터 스스로 허물어진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의 상실, 즉 보수주의를 지탱하던 철학과 도덕성의 문제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보수주의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변화 거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그냥 자기들 이익만 지키려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도덕성의 붕괴였습니다. 반복되는 권력남용, 자기들한테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원칙, 그리고 끝까지 책임은 안 지는 모습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내세웠던 가치를 그냥 무너뜨려버린 거죠. 결국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원칙, 그거 진짜 원칙 맞아요?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순간 모든 도덕적 권위는 사라지는 거죠. 자, 철학과 도덕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연결의 실패입니다. 누구와의 연결이냐?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의 연결이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뭘 가장 힘들어할까요?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 답이 안 나오는 집값 문제, 점점 더 벌어지는 기회의 불평등, 특히 이 공정성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보수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대신에 뭘 내놨냐? 과거의 성공담을 그냥 반복하는 거였죠. 우리 땐 더 힘들었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게 과연 해법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도 선명하죠. 젊은 세대는 이건 시스템, 구조의 문제다 라고 외치는데 한쪽에선 아니 그건 네 노력 부족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미래의 지지자들을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세대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옛날 지도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플랫폼 경제의 부상이나 AI 혁명이 가져온 변화,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같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저 낡은 성장 공식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죠. 바로 정당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의 붕괴입니다. 이 말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정당이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플랫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책이나 능력보다 줄 잘 서는 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략도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공포 정치라고 하죠. 계속해서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공포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반복되면 처음엔 좀 통할지 몰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엔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철학도, 세대와의 연결도, 조직과 전략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건 그냥 선거에서 몇 번 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적 붕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애쓰기 전에 당신들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해요. 첫째, 무엇을 지킬 것인가? 둘째,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사실상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보수가 사라진 사회는 과연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한 정치 세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시대의 보수는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균형주의자,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축이었다. 급진적 변화가 사회를 흔들 때 속도를 조절하고 전통과 제도의 연속성을 지켜내며 국가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 이것이 보수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더 이상 균형의 철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분열과 전략 부재, 그리고 시대 감각의 상실 속에서 스스로 기반을 허물어가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시도다. 보수는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더 정확히는 보수는 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갔는가?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한국 보수주의가 마주한 위기입니다. 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분석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보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위기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게 왜 과거의 위기랑은 완전히 다른 건지 그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2017년, 그러니까 탄핵 국면의 위기는 사실 누가 당의 주도권을 쥘 거냐, 이런 리더십 싸움이었어요. 가치는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what, 즉 보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실존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보수란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는 거, 이게 지금 보수 진영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린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대중들한테 왜 우리를 다시 뽑아줘야 합니까? 라고 설득할 힘이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필연적인 결과로 뭐가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보수의 내전입니다. 당이 완전히 두동강 나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력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 양측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한쪽은 합리파입니다.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죠. 다른 한쪽은 강경파, 타협은 없다, 선명한 이념 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근데 서로를 향한 비판이 아주 날카로워요. 합리파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는 공격을 받고, 강경파는 당신들 때문에 중도층 다 떠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진짜 심각한 건요, 서로를 정치적 파트너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합리파는 강경파를 보고 표 깎아먹는 암덩어리라고 하고요. 강경파는 합리파를 향해서 거세된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뭐 이런 집안이 제대로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밖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수정당 하면 오랫동안 따라다닌 일종의 신화가 있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좀 그래도 경제나 안보, 일은 잘하지 않나? 바로 이 유능함의 신화 말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이것마저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격적인데요. 이게 젊은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30세대의 지지율이요, 그냥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가 좀 식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의 미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왜 젊은이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청년들 눈에는 보수가 미래를 설계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낡은 세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자, 그럼 문제 진단은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석에서는 소위 정체성의 늪에서 빠져나올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탄생을 위한 두 가지 스텝. 첫째는 핵심 가치를 현대화하는 겁니다. 낡아빠진 이념은 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둘째,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세우자는 겁니다. 당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현대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1980년대식의 낡은 반공주의 같은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회적 보수주의라는 현대적인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자유라는 추상적인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안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보수주의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할 때 그 실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안보를 지켜주는 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믿음입니다. 보수정당을 단순히 시장경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리더십. 이건 그냥 젊은 사람 몇 명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해요. 낡아빠진 당 운영 방식, 소수의 팬덤에 휘둘리는 정치,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식의 공천 시스템, 이런 구시대적인 것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결국 어떤 하나의 가치로 모아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분석이 주장하는 한국 보수주의가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지적하는 바로 그 핵심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책임입니다. 보수주의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 이것이 진짜 보수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보수정당이 대중의 눈에 비겁하게 보일까요? 바로 이 책임지는 모습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남 탓, 개파 논리 뒤에 숨어서 책임지기를 회피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혹시 먼저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한국 보수주의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유일한 길은 낡은 과거의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역설적인 물음이죠. 보수 재건을 위한 3대 재현, 냉전적 이념에서 생활 밀착형 가치로 반공과 규제 완화에 매몰되지 말고 기후, AI, 양극화 등 현대적 난제에 대한 보수적 해법을 제시할 것, 팬덤 정치와의 결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민심으로 착각하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침묵하는 다수 중도층의 상식에 눈높이를 맞출 것, 호남과 청년으로의 진심 어린 확장,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보수 정당 내부에 그들의 지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적 혁신을 단행할 것,